네, 안녕하십니까. 내일정씨입니다. 화요일은 제가 조금 다른 일정이 있어서 조금 늦습니다. 자, 우리가 정시 속설 중에 개인이 팔면 오른다 그 내용 있죠. 정말 그런지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코스피 2580이라는 자리가 이제 전 최근 고점이었죠. 돌파를 했습니다. 요 이야기하고 과연 코스닥은 그리고 약간 작은 섹터인데 내일 정시니까 내일 초반에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섹터 현대차 고급 세단이죠. 제네시스의 삼성 디스플레이에 OLED가 탑재된다. 이 내용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이 팔면 오른다. 먼저 시장부터 보도록 할까요?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오늘부로 이제 코스피가 2585포인트가 왔습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 4월 중순이었죠. 2500, 400, 한 80에서 밀렸는데 계산을 하게 되면 전고점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여러분이 같이 많이 보시겠지만은 최근 저점은 이제 작년 연말 저점, 연초 저점 2150을 잡고 20% 오른 자리가 됩니다. 10% 자리가 대략 2365, 그 다음이 이제 2580, 30% 자리군요. 제 계산기를 좀 잘못 두드린 것 같아요. 30% 자리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배수 분석을 많이 하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2150에 대한 저점 신뢰도를 갖고 10% 올라왔을 때가 이제 대략 우리가 2365라는 자리가 있었고요. 2150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 오른 자리, 보통 20%가 이제 약세장 탈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강세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2580인데 이 자리까지 왔다고 했다는 거는 뭐 월봉 관점에서 5월달 양봉은 유력한 거고요. 하루 남았으니까 주봉 관점에서도 이번 주도 어느 정도 이 힘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 또 LG 전자까지 움직이고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집중적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형님 따라갈 수는 없고 무조건 2차 전지가 올라야 되는데 워낙 이제 IT 쪽 전기전자 업종이 강하니까 약간 눈치 보긴 합니다만은 장 막판에 조금 들어온 게 있는데, 한 가지 미리 내용 보게 되면 과연 이게 트리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앨런 머스크가 거의 3년 만인가요? 중국을 방문하는 것 같던데 시간에서는 200달러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 200달러는 약간 심리적 가격이긴 합니다만은 테슬라가 200달러 밑으로 내려간 게 지난번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빠졌던 건데 이제 그거를 다 메꿨단 말이죠. 메꿨던 관점에서는 또 테슬라 200달러 돌파가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 관련이 없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또 전기차 입장에서는 또 배터리 관련주는 세리 입장으로 매수에 들어올 수 있는지 한번 또 내일장에도 기추가 주목되는 그런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봤던 이야기, 요 이야기 이제 지수 이야기니까 코스닥은 뭐 아시겠지만은 배터리가 상승 탄력에 따라서 엔터주 혼자만으로 못 가요. 제가 어제 주간 증시에서도 엔터주 정도는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혼자는 못 갑니다. 왜냐면 시가총액 비중 자체가 엔터주는 셋 다 합쳐봤자 JYP가 아무리 12만원 신고가를 하더라도 시가총액 비중에서 JYP 차트인데 보시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가 JYP가 지금 1%이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 한 8개가 들어와야 돼요. 뭐 지수로 구성을 했을 때는. 그래서 뭐 JYP 혼자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SM도 마찬가지긴 한데 YG가 지금 14위권 밖에 있기 때문에 엔터주 하나만으로는 가기 좀 어렵고요. 물론 오늘 뭐 반도체 종목 하나 있습니다만은 사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들어와 있는 반도체주가 잘해야 HPSP 정도니까 시가총액 비율 0.5%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150원 누가 뭐리 해도 배터리주들이 어느 정도 완충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서 지수에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개인이 팔면 오른다는 이제 엑셀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 자료에서 왼쪽이 이제 종합주가지수의 5월달 변동폭입니다. 지금 초반에 약간 중순까지 우리가 보통 5월 15일 변곡을 봤었는데 파란색은 전일 대비 하락했죠. 근데 지금 보면 이틀 정도 빼고 나면 뭐 한 7일 연속 상승했다가 이틀 쉬었다가 이틀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쪽이 수급인데 대부분이 개인이 팔면 요 날은 약간 입수가 있는데 1조 판 날 0.8%, 그리고 일단 이틀 정도 산 날 지수 빠지고 이틀 동안 4천억 파니까 지수 올랐습니다. 개인이 팔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도 개인이지만은 미안하지만은 외국인이 샀다는 이야기예요. 그쵸? 그래서 코스피 수급은 전체 매매 비중이야 개인이 여전히 높습니다. 전체 매매 한 60% 넘습니다만 파워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 매수가 지수를 주도하기 때문에 뭐 코스피 쪽에서는 대부분 개인이 팔면 장이 오른다 이 공식이 가는 거고, 코스닥도 지난 4월까지는 약간 다른 그림이었어요. 4월 달에는
이렇게 보시면 워낙 배터리가 강했기 때문에 뭐 개인이 사더라도 오르긴 했습니다. 가끔 오르긴 했는데 통계학적으로 보게 되면 파란색이 코스닥이 빠진 거예요. 그럼 빠진 날은 대부분이 개인 매수입니다. 오른 날은 개인 매도. 여기도 오른 날은 개인 매도. 또 사는 날은 빠지고. 여기도 보면 또 3천억 파니까 오르고. 그렇죠? 그럼 요 논리는 그대로 적용돼. 요 날도 보면 5월 중순인데 개인이 이렇게 파니까 올랐다는 거죠. 그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예, 오늘도 보면 개인이 지난주 3일이죠. 지난주 코스피는 개인이 열심히 팔면서 올랐는데 이때는 또 코스닥 3일 좀 빠질 때는 개인이 열심히 샀어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개인이 2천억 파니까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은 뭐 공식이라 그러면 그렇고 제가 오랜 시간 봐보니까 개인이 팔면 오른다. 그래서 가끔 하는 이야기가 어떤 종목 살지 안 보이면 개인 매도 종목 한번 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관련 이야기니까 혹시 뭐 시장에 대한 힘이 좀 궁금할 때는 참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하던 이야기인데 그럼 도대체 이 배터리는 누가 사줘야 되느냐? 그거는 실제적으로 개인이 사서는 올릴 수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에코프로라면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의 쇼커버가 나온다든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외국인의 쇼커버가 나온다든지 이럴 때 이제 올라가는 거죠. 지금은 약간 지난번처럼 무리하게 사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코스닥 시가총액 배터리주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뭐 현재로서는 아마 당분간 이 로직은 깨질 것 같지가 않은데 뭐 개인이 매도가 나오는 날 어느 정도 올라간다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좀 작은 이야기인데 오늘 장 끝나고 나왔어요. 시간에서 대부분 OLED 관련주가 움직이는데 현대차의 고급 세단이죠. 예, 이제 G70, G80, G90 이어지는 중에서 2023년 모델인데 G70 모델에 삼성 디스플레이에 OLED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지금 이미지 상태에서 조그만해요. 요 보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올린 것 중에 조그만한데 요거는 이제 이미지 영상이고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보통 전기차 보게 되면 이 디스플레이 화면이 이띠반하게 엄청 크죠. 옆으로 크죠. 그죠? 그 이야기인데 기사를 좀 그대로 같이 보시게 되면 여기 바로 준비를 했는데 삼성이 실제적으로 잘잘하게 예전에 보면 이제 반사경 같은데 보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테슬라도 마찬가지인데 양 사이드 쪽에서 카메라 영상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에. 그죠? 타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요거는 삼성 OLED께 들어간 게 맞긴 맞는데 요거는 작은 거고 아예 그냥 통째로 들어가는 거 메인 디스플레이에 삼성 OLED가 들어가는 거는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 쪽은 어느 정도 뭐 양쪽에 우리가 보면 뭐 가끔은 이제 백미러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거는 메인은 아니고 메인스트림은 아니고 아까 그림에서 본 데처럼 아예 그냥 전면 디스플레이 뭐 내비게이션도 나오고 뭐죠 음악도 나오고 라디오도 나오고 이런 거죠. 여기는 삼성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기가 보니까 25인치니까 꽤 크죠. 25인치면 우리가 보통 27인치 디스플레이 예, 우리가 보통 휴대용 노트북이 14.5인치가 많으니까 그거보다 가로 길이가 훨씬 길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적용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개발 기간을 고려하면 한 2, 3년 후라고 하니까 이제 이거 이슈 때문에 사실 시간에서 좀 움직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상한가 친 종목도 있고 움직였는데 제가 몇 개 미리 종목을 좀 뽑아놨습니다. 요 관련해서 보통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좀 큰 주식 중에는 LX 세미콘이라는 기업이 있겠죠. 예, DDR 만드는 거. 근데 LX 세미콘 같은 경우도 뭐 오늘도 반영됐습니다만은 약간 이거는 큰 주식 중에 하나고 또 잘잘하게 또 상한가 치는 기업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HB 솔루션 뭐 이런 기업들은 이제 최근에 변동성이 조금 좋은 종목들인데 오늘 보면 이는 본장 마감이고요. 대부분 시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뭐 내가 아침에 올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뭐 신도기현 우리가 말한 이제 작은 주식 중에는 뭐 신도기현 이런 종목들도 지금 이래 있지만 시간에서는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약간 큰 주식 중에서는 LX 세미콘 뭐 예를 들어서 신도기현 아까 HB 테크놀로지 선익 시스템도 맞긴 맞습니다. 예,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뭐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니까 뭐 또 이제 이게 애플 XR 쪽으로만 연결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럼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만약 이런 거 보시면 또 이게 장이 이제 워낙 IT에 강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무조건 아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이참에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냐면 여기 자료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디스플레이 공부하거나 투자할 때는
패널 쪽은 별로 투자 매력들을 잘 모르겠어요.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OLED 소재 같은 경우도 특산 네오룩스 많이 알고 계실 건데 조금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삼성과 LG의 협업에서 이 실리콘웍스가 원래 LG 쪽이죠. 그쵸? 그쵸? 그래서 삼성이 물량 조달 못해서 LG가 삼성으로 납품하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약간 대형주 보시는 분들은 뭐 실리콘웍스 이게 보기 좋을 것 같고 PI 필름은 예전만큼은 그렇게 많이 주목을 받지 못해요. 폴리이미드 필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LX 세미콘과 함께 조금 그나마 들어가 볼만한 게 보통 이노스 첨단 소재인데 얘랑 아까 봤던 실리콘웍스 그러니까 LX 첨단 소재는 이 옛날 자료라서 실리콘웍스인데 힘 자체가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두 개 중에 만약에 하나라면 저는 차라리 실리콘웍스 쪽으로 조금 보는 성향이 있고 장비단들은 조금 가볍죠. 뭐 삼성 디스플레이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기업 없잖아요. SFA도 있고 IP, ICD 뭐 이런 종목들 비아트로 있는데 대부분이 조금 무거워요. 무거워요. 조금 짧게 하시는 분이라면 필로옵틱스 이런 종목들이 물론 이거는 어제 시간에서 상을 쳤습니다. 계획 수주가 있었는데 필로옵틱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여기는 좀 STI도 조금 무거워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장비단에서는 좀 제가 생각할 땐 조금 무겁다 그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소재 쪽 아까 봤던 뭐 LX 세미콘이나 이녹스 첨단 소재 그게 아니라면 조금 전에 몇 개 종목들 이것저것 체크해 드린 대로 선익이라든지 HB 솔루션, 예, 신도기현, 뭐 HB 테크 이런 종목들이 좀 가볍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내일 정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보다 보니까 조금 초과됐네요. 내일 아침 8시에 뵙겠습니다.